서울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두꺼운 아크릴 유리 너머로 수갑을 찬 남자가 보였죠. 박민호,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 김수진은 가방에서 법원 봉투를 꺼냈어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판결문을 유리창에 펼쳐 보였습니다. 재산분할금 23억 원 지급, 징역 7년.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유리에 이마를 대고 무너졌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교도관이 면회 종료를 알렸습니다.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유리에 손을 댄 채 그녀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또 1등 당첨 46억의 행운이 어떻게 징역 7년의 지옥으로 바뀐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수진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20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죠. 낡은 빌라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42 하지만 50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식빵 한 조각을 먹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 박민호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새벽 거리는 쌀쌀했어요. 수지는 두꺼운 점퍼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2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미락식당이었죠. 주인 박순자가 주방에서 김치를 씻고 있었어요. 왔어요? 오늘 예약 손님 많으니까 정신없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자 설거지통이 보였어요. 어젯밤부터 쌓인 그릇들이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따끔거렸습니다. 손등에는 이미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오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뛰었어요. 설거지, 서빙, 테이블 닦기, 다시 설거지.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죠. 오늘 일당 9만 원이야.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최저시급 한 푼도 더 주지 않았어요. 수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편의점 가야지. 그녀는 서둘러 식당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15분을 달려 동네 편의점 24시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일터였죠. 편의점 사장 박영수가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 씨, 오늘 택배 많이 왔어요. 고생 좀 하겠네.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맞았어요. 담배 한 갑, 컵라면, 우유, 과자. 물건을 찍고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 반복됐죠. 오후 7시가 되자 해가 졌어요. 수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죠. 또 늦었네. 배고파 죽겠어.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금방 해줄게요.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5개, 파 한 줌, 된장 한 통. 그게 전부였어요. 이걸로 뭘 해야 하나.
수지는 후다닥 계란을 풀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15분 만에 차려낸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맨날 이런 것만 먹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죠.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한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어. 수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었죠.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투자금만 500만 원 있으면 돼. 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5년 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망친 그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 통장에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0만 원? 너 매일 일하는데 돈은 어디 갔어? 월세에, 공과금에.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죠. 또 내 잘못이네. 밤 10시 설거지를 마친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었죠. 그녀는 오늘 받은 일당 중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속 돈을 세어봤습니다. 250만 원. 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민호는 이 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수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잠들어야 했어요. 내일 새벽 5시 다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로또 번호 조합법이 떠 있었죠. 그는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편의점 가는 길에 로또 좀 사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로또요? 응. 5장만. 자동으로. 민호는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행주를 놓고 가방을 챙겼어요. 또 시작이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24시마트로 향했어요. 편의점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영수 사장이 카운터에서 인사했어요. 수진 씨, 오늘은 손님으로 왔네요? 네, 로또 좀 사려고요. 수지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박영수는 로또 기계를 가리켰죠. 몇 장 뽑을까요? 5장이요. 자동으로요. 기계에서 로또 용지가 뽑혀 나왔어요. 빽빽하게 인쇄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박영수가 금액을 말했죠. 2만 5천 원입니다. 수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박영수는 로또 용지를 건넸어요. 편의점 천장에는 CCTV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죠. 대박 나세요. 박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지는 로또 용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줘봐. 수지는 로또 용지 5장을 건넸죠. 민호는 대충 훑어보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놨어요. 이번 주엔 되겠지. 그는 다시 소파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30분이었죠. 민호는 TV 앞에 앉아 로또 추첨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로또 용지 5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8시 40분 추첨이 시작됐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는 7번, 15번, 23번, 31번, 38번, 42번입니다. 민호의 손이 로또 용지를 집었어요. 첫 번째 용지, 불일치. 두 번째 용지, 불일치. 세 번째 용지.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7, 15, 23, 31, 38, 42. 모든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으악!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죠. 부엌에서 수진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당첨 용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됐어. 비명 지르셨잖아요. TV 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저 사람 왜 저래? 하지만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46억. 46억이라고. 그는 주머니 속 로또 용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세금을 떼면 33억 정도겠죠. 33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다음 날 일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죠. 그는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민호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죠. 오전 9시 로또 판매점 앞에 도착했어요.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30분을 기다렸죠. 9시 30분, 드디어 셔터가 올라갔어요. 어서 오세요. 판매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내밀었어요. 당첨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은 용지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띠리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소리가 울렸죠. 와, 1등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뒷면에 이름이랑 연락처 쓰시고 농협은행 본점 가시면 됩니다. 민호는 볼펜을 빌려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박민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적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영업일에 가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로또 용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민호는 농협은행 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그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첨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어요. 가죽 소파, 커피 머신, 은은한 조명. 민호는 처음 와보는 공간이었죠.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신분증하고 당첨 용지 주세요. 민호는 서류를 건넸어요. 직원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등 당첨 맞으시네요. 세금 공제하면 33억 1천만 원 입금됩니다.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이체해드립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렀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화면을 보니 33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민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맞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33억 1천만 원. 그의 손이 다시 떨렸어요. 진짜였습니다. 진짜 33억이 들어와 있었죠. 세상에. 민호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들, 빌딩들. 이제 나도 부자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민호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당신 일 가기 전에 잠깐 앉아봐.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혼 합의서야.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나 이혼하고 싶어.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벼웠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마음이 식었어. 마음이 식었다니.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어요. 20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지겹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새로운 인생이요? 우리 같이 살아온 게 20년인데. 그래서 지겹다는 거야. 넌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와도 피곤해 죽겠다고 하고. 민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20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재산은 어떻게 하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죠. 무슨 재산? 우리한테 재산이 어디 있어? 이 빌라도 월세고. 그럼 위자료라도. 위자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도 백수인데.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서로 미련 없이. 애들도 없는데 복잡할 것도 없잖아.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그는 도장을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생각할 시간 좀. 뭘 생각해? 빨리 찍어.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었어요. 서류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죠. 잘 생각했어. 다음 주에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하자.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어요. 저 출근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호는 이미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수지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릇을 떨어뜨렸고요. 서빙을 하다가 주문을 잊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수진 씨,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년을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멍하니 했습니다. 박영수 사장도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온 수지는 방문을 닫았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죠. 뭔가 이상해. 지난 일주일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로또 추첨 방송 날, 민호가 비명을 질렀던 순간, 그리고 갑자기 로또 용지를 숨겼던 행동, 일요일 새벽 일찍 나갔던 일, 월요일 은행에 다녀온 것, 그리고 오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설마.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5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었죠. 2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돈을 세어봤어요. 5만 원권, 만 원권, 천 원권까지. 지난주에 245만 원이었는데 그날 로또를 사러 갈 때를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로또 5장을 사오라고 했죠. 수지는 이 봉투에서 2만 5천 원을 꺼내갔어요. 편의점에서 박영수 사장에게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로또가 당첨된 거 아닐까? 아니면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어요? 왜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확인해야 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식당 일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최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은혜는 20년 지기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은혜야, 나 수진이야.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급한 일이야. 그래,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와. 오후 4시. 수지는 은혜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은혜가 차를 내왔죠. 무슨 일인데? 수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 로또를 사달라고 했던 일, 추첨 방송날 이상한 행동, 그리고 내 돈으로 샀다는 사실. 은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거 큰일인데. 왜? 만약 그 로또가 정말 당첨됐다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반은 내 거라는 얘기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당연하지.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은혜는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었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 어떤 증거? 첫째, 편의점 CCTV 영상. 내가 로또를 산 장면이 찍혔을 거야. 둘째, 편의점 사장님 증언. 내가 현금으로 샀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 셋째, 내가 모아둔 돈에서 2만 5천 원을 쓴 거. 증명. 그 봉투 잘 보관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로또를 사오라고 한 증거도 필요해. 문자나 통화 기록 있어? 말로만 시켰어. 그럼 내 증언이 중요해. 상황 증거라도 많이 모아야 해. 은혜는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내일 당장 편의점 가서 사장님한테 CCTV 영상 확보해달라고 해. 편의점 판매 기록도 확인하고 그날 그 시간에 로또 5장이 팔렸다는 기록이 있을 거야. 이혼 신고는 아직 안 했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 좋아. 시간이 있네.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20년 고생한 거 생각해. 당당하게 내 권리 찾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 권리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수지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수지는 24시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수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수진 씨, 오늘은 출근 아니에요? 사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가 로또 산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5장 샀잖아요. 그때 CCTV 영상이랑 판매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일이에요. 수지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있네요. 지난주 토요일 오후 6시 23분 화면에 수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가 계산대 앞에 서서 로또를 구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현금을 건네고 박영수가 로또 용지를 주는 모습까지 선명했죠. 이거 USB에 복사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박영수는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기록도 출력해 줬어요. 판매 시간, 금액, 장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진 씨, 힘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영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USB와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죠. 그녀는 은혜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완벽해. 이제 재산분할 소송 준비하자.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웃어라.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주였습니다. 민호는 부동산 앱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왔죠. 펜트하우스, 월세 1,500만 원. 그는 바로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당장 보고 싶은데요. 1시간 후 민호는 강남역 부근 고층 빌딩 앞에 서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 이 팀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시죠. 32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펼쳐졌어요.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죠. 어때요? 전망 좋죠? 여기 침실 2개에 욕실도 2개 있어요.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니.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되죠? 보증금 3억, 월세 1,500입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이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지금 바로요. 민호는 가방에서 수표 다발을 꺼냈습니다. 3억 원이었죠. 이 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수수료 생각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죠. 그날 밤 민호는 강남 클럽 비트윈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그는 바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죠. 옆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짙은 화장, 몸에 딱 붙는 드레스. 이유리였어요. 민호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제가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유리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비싼 옷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네,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호가 떠들었죠. 나 최근에 대박 났어. 인생 역전했지. 유리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진짜요? 무슨 일 하세요? 사업가야. 부동산 투자도 하고. 민호는 거짓말을 섞어 자랑했습니다. 유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돈 있는 사람이네.
클럽을 나올 때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좋아요, 오빠. 유리는 달콤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유리는 민호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라곤 캐리어 2개뿐이었죠. 민호는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유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강뷰, 고급 가구, 넓은 공간. 괜찮은데?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겠네. 주말이었습니다. 유리가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오늘 청담동 갈래요? 청담동? 왜? 쇼핑하러요. 나 가방 사고 싶어요. 민호는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3억이나 있는데 뭐. 그래, 가자. 청담동 명품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매장이 줄지어 있었어요. 유리는 매장마다 들어갔죠. 샤넬 매장에서 유리가 가방을 골랐습니다. 오빠, 이거 예쁘지 않아요? 클래식 플랫백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사줄래요? 민호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유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사줄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민호에게 입을 맞췄어요. 오빠 최고. 에르메스 매장에서는 벨트를 샀습니다. 300만 원이었죠. 루이비통에서는 구두와 지갑을 샀어요. 합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직원 김대리가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요. 민호는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김대리가 단말기를 가져왔죠. 총 3,200만 원입니다. 빅 마이너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김대리는 민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에 3천만 원을 쓰다니. 대단한 분이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민호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대접받는 게 처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그래, 올려. 유리는 명품 가방들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샤넬, 해시태그 에르메스, 해시태그 루이비통,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민호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이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가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민호야, 나 정호진이야. 잘 지내는구나? 연락 한번 하자. 민호는 정호진이라는 이름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호진이? 고등학교 동창? 20년 만이었죠. 민호는 메신저로 답장을 보냈어요. 호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 잘 지내. 요즘 사업하는데 잘 되더라. 너도 잘 되는 것 같던데? 한번 만나서 밥 먹자. 민호는 설렜어요. 좋지. 언제 시간 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어때? 강남에 괜찮은 레스토랑 알아. 오케이. 시간이랑 장소 보내줘.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호진이를 20년 만에 만나다니. 금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민호는 강남역 인근 라메르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정호진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민호야. 호진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호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SNS 봤어. 요즘 잘 나가더라? 응, 운이 좋았지 뭐. 민호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나도 요즘 잘 돼. 해외 부동산 투자 쪽으로 사업하는데 대박이야. 호진은 명함을 건넸어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대표 정호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와, 대표까지 했어? 그래. 이쪽 바닥에서 10년 했으니까. 식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식사 중간에 호진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너 투자 관심 있어? 투자? 응. 태국 파타야에 대규모 콘도미니엄 개발 프로젝트가 있거든. 화면에는 화려한 건물 조감도가 보였어요. 수익률 그래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지금 15억 투자하면 1년 후에 45억이 돼. 3배야, 3배.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5억 투자하면 45억? 진짜야? 당연하지. 나도 이미 20억 넣었어. 확실한 거야. 호진은 투자 설명서를 보여줬어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서류였습니다. 근데 이번 달 안에 투자자를 모아야 해.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없다고? 응. 다음 달부터는 투자 못 받거든. 기회가 지금뿐이야.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5억이면 내 돈의 절반인데. 하지만 45억이 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야, 우리 친구잖아. 좋은 기회 놓치지 마. 호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죠. 좋아. 할게. 오, 역시 민호야. 결단력 있어. 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일 계좌번호 보내줄게. 송금만 하면 돼. 알았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호진이 보낸 계좌번호가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태국 은행 계좌였죠. 민호는 15억 원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 머물렀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45억이라는 숫자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는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민호는 호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금 완료했어. 1년 후 45억 기대할게.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친구.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거실에서 유리가 불렀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친구들 집에 초대해도 돼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불러. 그의 통장에는 아직 1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그는 상상도 못했죠. 민호의 15억 원은 태국 은행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호진은 즉시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죠.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복잡한 경로를 거쳐 돈이 움직였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마약 밀매 조직의 자금 세탁 루트였어요. 서울 강남경찰서 광역수사대. 형사 강민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째 정호진의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죠. 또 큰 돈이 들어왔네. 동료 형사 박정우가 옆에서 물었어요. 얼마나 들어왔는데요? 15억. 한 번에 15억이야. 누가 보낸 건데요? 강 형사는 송금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이 떴어요. 박민호. 이 사람 누구지? 그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 45세, 주소는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직업란은 무직으로 되어 있었죠. 무직인데 15억을 어떻게 보냈지? 강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전 33억 원이 농협은행에서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33억? 이거 로또 아닌가? 그는 로또 당첨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있었어요. 박민호 1등 당첨자. 강 형사는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로또 당첨 정호진에게 15억 송금 마약 조직 자금 세탁. 이 사람 공범일 수도 있겠는데요?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감시 대상에 올려 움직임을 파악해야 해. 같은 시각 최은혜 변호사 사무실. 수진이 서류 뭉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은혜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응. CCTV 영상, 편의점 판매 기록, 사장님 진술서까지 다 준비했어. 민호는 모를까요? 아직 몰라.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면 알게 되겠지. 은혜는 법원 제출용 봉투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수진아, 각오해야 해. 민호가 알면 발악할 거야.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시작이야. 이틀 후 민호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법원 봉투였어요. 그는 무심코 뜯어봤죠.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통지.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원고 김수진, 피고 박민호, 청구 금액 23억 원. 미쳤나? 민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감히.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재산분할? 웃기고 있네. 유리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웠죠. 상담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답변서 제출하셔야 해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원고 승소 판결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번 돈인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민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얼마나 들어요? 재산분할 소송은 최소 500만 원은 들 겁니다. 500만 원?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무시하자. 어차피 못 받아갈 거야. 그는 상담소를 나왔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통장 잔액은 10억으로 줄어 있었어요. 유리의 명품, 친구들과의 술자리, 외제차 할부금. 돈은 물쓰듯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였어요. 민호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민호는 잠에서 깼어요. 누구야?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경찰이요? 네, 광역수사대입니다. 참고인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형사와 박정우 형사가 서 있었죠. 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희가 조사할 게 있어서요. 같이 가시죠. 무슨 조사요?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채 옷을 챙겨 입었어요. 유리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나섰죠.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강 형사가 앞에 앉았습니다. 박민호 씨, 정호진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언제 만났습니까? 2달 전쯤이요. 강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보였어요.
화면에는 송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 15억 원 정호진에게 보낸 거 맞죠? 민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네. 투자금이에요. 무슨 투자죠? 태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요. 계약서 있습니까? 그건 호진이가 나중에 준다고.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민호 씨, 정호진은 마약 밀매 조직의 자금 세탁 담당자입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보낸 15억은 마약 거래 자금으로 세탁됐어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돈 출처가 뭡니까? 어떻게 33억이나 갖게 됐죠? 그건 제 돈이에요. 어디서 났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로또 당첨 사실을 말하면 수진의 소송이 생각났죠. 말하면 안 돼. 대답하세요. 자금 출처가 뭡니까? 그냥 모은 거예요. 강 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직인 사람이 33억을 모았다고요? 박민호 씨,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민호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로또 당첨 사실을 숨겼죠. 하지만 강 형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은 용의자로 전환됩니다. 용의자요? 네. 자금 세탁 방조 혐의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검사 이재석이 민호를 신문했습니다. 15억을 투자하면서 계약서도 안 받았다고요? 친구라서 믿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5억을 그냥 보냈다고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불법 자금이라는 걸. 아니에요.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호진의 진술입니다. 당신이 높은 수익률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서울구치소 정문이 보였어요.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죠. 교도관이 그의 짐을 검사했습니다. 시계, 벨트, 지갑 다 맡기세요. 민호는 멍하니 소지품을 넘겼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복도를 걷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죠. 이게 내 인생인가? 33억 원을 손에 쥐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설렘, 그때의 행복. 이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감방문이 열렸어요. 8인실이었습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이제 먼 곳으로 가버렸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초췌했죠.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어요. 제1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이재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마약 밀매 조직원 정호진에게 1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자금 세탁을 방조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투자라면 있을 수 없는 3배의 수익률을 들었음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임을 인식하고도 송금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민호의 국선 변호인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입니다.
범죄 조직과 연결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과 정호진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어요. 1년에 3배라니 대박이네. 빨리 하고 싶어. 이런 기회 또 없겠지?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급하게 송금을 원했습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2주 후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정호진이 죄수복을 입고 증인석에 섰어요. 민호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가.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에게 투자를 제안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태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수익률을 얘기하니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진의 증언은 차분했어요. 피고인도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1년에 3배라는 수익률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니까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나한테 안전하다고 했잖아.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민호는 다시 앉았지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같은 시기 가정법원에서는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진과 최은혜 변호사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측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은혜가 USB를 제출했어요.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원고가 로또를 구매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박영수 사장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 로또 용지 5장을 받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편의점 판매 기록도 제출합니다. 은혜는 서류를 넘겼어요. 판매 시간, 금액, 판매 장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수가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로또를 판매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현금으로 25,000원을 지불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당시 저희 가게 CCTV에도 다 찍혔고 판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또 구매 당시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났어요. 제 남편이 직접 사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증언일 뿐입니다. 물증이 있습니까?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로또를 구매한 돈의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제시했어요. 원고가 5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총 250만 원 중 5천 원을 로또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 달 후 형사 재판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정호진의 제안을 받고 1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익률이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송금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자금 세탁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판단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금 세탁 방조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쿵 마이너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년. 7년이라고. 항소해봤자 변호사 비용만 들 뿐이었죠. 그는 체념했습니다. 다음 주 가정법원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수진과 은혜가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 측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이 혼인 중 당첨된 로또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CCTV 영상, 편의점 판매 기록,
증인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당첨금 33억 원의 절반인 16억 5천만 원. 여기에 이혼 후 발생한 이자를 합산하여 피고인은 원고에게 총 23억 원을 지급하라. 쾅 마이너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겼어, 수진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 독거실.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판결문 사본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징역 7년, 재산분할 23억 원.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었어요. 돈도 자유도 미래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33억 원을 손에 쥔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죠. 수진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박민호, 이송 준비해. 어디로요? 서울 남부교도소. 7년 복역 시작이야.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짐이라곤 세면도구 하나뿐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7년 후엔 뭐가 남아있을까? 유리는 이미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재산분할금을 받아 새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자유로운 사람들, 웃는 사람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교도소 정문이 보였어요. 높은 담장, 철조망, 감시 카메라. 이곳이 앞으로 7년 동안 그의 집이 될 거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도관 최주임이 그를 맞았어요. 신입이야? 이리 와.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습니다. 8인실로 갈 거야. 규칙 잘 지켜. 철문이 열렸어요. 좁은 방 안에 7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죠. 여기서 7년을 어떻게 버티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이민재가 출동했어요. 그는 법원 판결문과 압류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수 김대리가 함께였죠. 오늘은 강남 오피스텔이죠? 응. 32층이래. 가보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민호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멈췄습니다. 복도를 걷는 집행관의 발걸음은 익숙했어요. 3208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마이너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개문 요청할게요. 이 집행관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오피스텔 관리인 박 소장이 열쇠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며칠 전부터 아무도 없어요. 월세는 내고 있나요? 박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3개월째 밀렸어요. 4,500만 원이요. 명의자 박민호,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도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재산 압류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는 명품 가방들이 소파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침실에는 고급 시계가 서랍에 있었어요. 김대리가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중고 시세 800만 원. 에르메스 버킨백, 중고 시세 2,500만 원. 롤렉스 시계, 중고 시세 1,200만 원.
거실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모두 압류 목록에 올랐어요. 이 집행관은 빨간 스티커를 물건마다 붙였습니다. 법원 압류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거 다 경매 넘기면 되겠네요. 응. 총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대충 5억은 되겠어요. 이 집행관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농협은행 본점. 은행 직원 송대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박민호 명의 계좌였습니다. 잔액 12억 원. 법원에서 계좌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송대리는 즉시 계좌를 동결했어요. 박민호 씨 계좌 압류 완료했습니다. 팀장이 확인했습니다. 12억이면 큰 돈인데. 무슨 사건이래? 재산분할 소송이요. 23억 지급 판결 났대요. 23억? 12억으로는 모자라잖아. 그래서 부동산이랑 동산까지 다 압류한대요. 일주일 후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민호의 물건들이 올라왔어요. 명품 가방, 시계, 가전제품. 입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은 2,2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샤넬 가방은 750만 원. 롤렉스 시계는 1,100만 원. 경매로 확보된 금액은 총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오피스텔도 강제 경매에 넘어갔어요. 민호가 계약한 보증금 5천만 원은 집주인이 가져갔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이었죠. 한 달 후 법원 계좌에 돈이 모였습니다. 은행 계좌 12억 원, 경매 수익금 4억 8천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잔액 5천만 원, 총 17억 3천만 원. 하지만 판결 금액은 23억이었어요. 부족한 금액은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이 나머지 재산을 조사했어요. 민호에게 남은 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검사 이재석이 보고를 받았어요. 피고인 박민호, 남은 재산이 없습니다. 23억을 다 못 채우는 거군. 네. 17억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확보된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민호가 출소 후 갚아야겠네. 평생 빚쟁이로 살겠네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수진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죠. 17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진은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17억이 넘었죠. 그녀는 즉시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야, 돈 들어왔어. 얼마? 17억 3천만 원. 23억에서 좀 부족하네. 나머지는 민호가 출소 후에 갚아야 해. 수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7년 후에도 빚을 갚아야 하는구나. 근데 17억이면 충분해. 그래, 이제 내 새 인생 시작하자.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20년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오후 수진과 은혜는 동네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섰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개인 장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카페 할 만한 상가 찾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5억 정도로요. 장 사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매물 있어요. 바로 근처예요. 세 사람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거 공간이었죠. 여기 1층이 50평이에요. 카페 하기 딱 좋아요. 수지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통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공간이 넓고 쾌적했습니다. 2층이랑 3층은 어떻게 돼요? 원하시면 같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전체 가격은 4억 5천이에요. 은혜가 속삭였어요. 나쁘지 않은데?
1층은 카페, 2층은 도서관, 3층은 내가 살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할게요. 장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요? 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수지는 건물 열쇠를 받았어요. 손에 쥔 열쇠가 묵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거야.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왔어요. 1층은 카페로,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꾸몄습니다. 3층은 수진의 거주 공간으로 만들었죠. 2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시작이라는 간판이 달렸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주민들이었죠. 새로 오픈했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 향이 퍼졌어요. 여기요. 손님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수진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2층 도서관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중고책을 많이 구입했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어느 날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 물론이죠. 편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학생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한편 서울 남부교도소 민호는 8인실 감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식사, 작업장 노동, 저녁 식사, 취침. 매일이 똑같았어요. 벽에 그어진 줄이 보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세는 표시였죠. 90일이 지나 있었어요. 아직 6년 9개월 남았어. 민호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수지는 뭘 하고 있을까? 17억을 받아서 잘 살고 있겠죠. 다 내 잘못이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 아내를 버린 것, 사기꾼을 믿은 것.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교도관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민호 면회 왔어.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한테 면회를?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 너머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유리 너머 민호를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진도 전화기를 귀에 댔죠. 왜 왔어? 민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법원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판결문을 유리창에 펼쳐 보였습니다. 재산분할금 23억 원 지급. 징역 7년. 검은 글씨가 선명했죠. 17억은 받았어요. 나머지 6억은 당신이 출소하고 갚으면 돼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억을 어떻게? 천천히 갚으세요. 평생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호는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살아요.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어요. 민호는 유리에 손을 댄 채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어. 7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정문이 열렸어요. 민호는 출소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52세가 된 그의 머리는 반백이었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죠. 출소자 지원센터 버스가 앞에 서 있었어요. 상담사 이주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민호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는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랐어요. 지원센터 상담실이었습니다. 이 상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임시 거처는 고시원으로 배정됐어요. 한 달간 무료예요.
그리고 이건 취업 정보예요. 주방 보조, 청소, 경비 일자리가 있어요.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다 최저시급이에요.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야죠. 네. 민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뭐라고 살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익숙한 역에 내렸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낡은 빌라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락식당도 없어졌어요. 그 자리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차지하고 있었죠. 민호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낯선 가게들, 낯선 사람들. 7년 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걷다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수진의 시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호는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어요. 카페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 노부부 학생들. 수진이 보였어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49세가 된 수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민호는 손을 들어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죠. 카페 안에서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수진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손님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길로 사라졌죠. 잘 살아, 수진아. 행복해. 다음 날 민호는 편의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야간 근무였어요. 사장 김철수가 그를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2살입니다. 경력은? 없습니다. 김 사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야간 근무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에요. 괜찮아요? 네. 민호는 간절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날 밤 11시, 민호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앉았어요. 야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취객 하나가 들어왔어요. 담배 한 갑. 민호는 담배를 건넸습니다. 6,500원입니다. 비싸네. 예전엔 4,500원이었는데. 취객은 중얼거리며 나갔어요. 민호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텅 빈 거리, 꺼져가는 가로등. 이게 내 인생이구나. 아침 7시 교대 시간이었어요. 민호는 유니폼을 벗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아팠어요. 6억? 언제 다 갚지?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었죠. 6억을 갚으려면 100년이 걸려도 못 갚겠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시작 카페. 수진은 2층 도서관으로 올라갔어요. 고등학생 셋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 할 거예요. 수진은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어요. 선생님, 여기 이해가 안 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 아, 여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수진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학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내려갔어요.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참 많이 변했네. 은혜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언니, 웬일이야? 그냥 커피 마시러. 오늘 한가해서. 두 사람은 카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어제 민호 봤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 어디서? 여기. 유리창 밖에 서 있더라. 들어왔어? 아니. 그냥 보다가 갔어. 수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많이 늙었더라. 머리도 하얗고. 그럴만도 하지. 7년이나 교도소에 있었는데. 나머지 6억. 받을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어려울 거야.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평생 걸릴걸.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하나? 아니, 법적으로는 계속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하면 포기해도 돼.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지켜볼게.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수지는 3층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는 남이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민호와 수진이 웃고 있었죠. 그녀는 사진을 한참 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야. 한편 편의점. 민호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컵라면이랑 물 주세요. 네. 3,500원입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 52만 원. 첫 월급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6억을 갚으려면 1000개월, 83년이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기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김 사장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민호 씨, 일 잘하네요. 주간으로 옮기실래요? 아니요. 야간이 좋아요. 민호는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편했어요. 어느 날 새벽 한 여자가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수진도 민호를 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물 하나 주세요. 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건넸습니다. 1,500원입니다. 수진은 돈을 내고 물을 받았어요. 열심히 사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진의 카페는 번창했어요. 2호점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100년은 살아야겠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 소포가 왔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민호가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수진은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구나. 그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민호는 편의점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중요합니다. 민호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각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욕심 부리지 말자. 수지는 매일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2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의 욕심을 좇을 건가요? 아니면 꾸준히 걸어갈 건가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